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68세 박영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6년생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평생을 여기서 살았어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을 20세에 만났고 22세에 결혼했죠. 영수가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1980년 첫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영수가 우리 아들이다. 남편은 기뻐서 밤새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도 태어났죠. 이제 형제가 생겼네. 둘이 사이좋게 자라야 해.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왔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적도 많았습니다. 영수가 괜찮아. 이 정도는. 손가락이 으스러져도 참고 일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했으니까요.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나 전교 10등 했어.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둘째는 공부는 잘 못했지만 착했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고맙다, 아들아. 그때는 둘째도 착한 아이였어요. 2004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먼지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병원에서 6개월을 버티다가 영수가 미안해. 아이들 잘 부탁해. 여보. 큰애는 똑똑하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둘째는 좀 챙겨줘. 알았어요, 여보. 우리 행복했지? 응. 정말 행복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갔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걱정 마. 그래, 고맙다, 아들아. 둘째는 대학은 못 갔지만 취직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다닐게. 돈 벌어서 엄마 도와줄게. 고맙다, 아들아. 저는 두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2010년 큰아들이 결혼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구나. 큰아들 내외는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2015년 둘째도 결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이름은 김민지. 29세, 대학 나온 똑똑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16년쯤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저희 생활이 좀 빠듯해서요. 그래, 힘들구나. 혹시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때 500만 원을 줬어요. 식당에서 1년 모은 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6개월 후 또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집 보증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2천만 원이요. 저는 퇴직금에서 꺼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총 1억 원을 줬어요.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둘째한테 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동생 힘들다는데. 엄마, 그 돈 다시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겠지. 엄마, 조심해. 둘째 며느리 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착한 애야. 하지만 큰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박영숙 씨는 둘째 아들에게 5년간 1억 원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아플 때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왜 어머니 수술비를 대야 해요? 그리고 2주 후 며느리 인스타그램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둘째 며느리의 배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2024년 1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30분을 버둥거렸어요. 겨우 일어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큰아들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다 줄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큰아들이 30분 만에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걸을 수가 없네. 큰아들이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춘천의 큰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MRI를 찍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습니다. 그게 뭔가요?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치료하면 되나요?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제대로 걷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수술. 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비급여 포함해서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저한테는 큰 돈이었어요. 식당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됐고 국민연금으로 간신히 사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아니야. 너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둘째한테도 물어볼게. 병원에서 나와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둘째야. 네, 엄마.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아, 네. 그래요? 목소리가 무덤덤했어요.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엄마, 그게 보태달라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전화 바꿔봐. 응.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민지야. 어머니, 저희도 요즘 좀 빠듯해서요. 그래? 힘들구나.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왜 어머니 수술비를 대신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야, 그렇게 말하면. 둘째 아들이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엄마. 응. 엄마, 미안한데. 올해는 진짜 돈이 없어. 그래? 형한테 부탁하면 안 돼? 형이 돈 많잖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 미안해.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울었어요. 엄마.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낼게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들아. 둘째는 왜 저래요? 아니야. 힘든가 봐.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5년간 1억을 줬는데 200만 원은 안 된다고. 큰아들 돈으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어요. 어머니, 2월 20일에 입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둘째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둘째 아들은 수술비 200만 원을 거절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돈이 없어요.
박영숙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주 후 며느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는 순간 충격의 진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월 6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휴대폰을 켰어요. 큰며느리가 카카오톡을 보냈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보셨어요? 링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링크였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둘째 며느리 민지의 인스타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려한 수영장 사진, 고급 호텔 로비, 뷔페 테이블에 가득한 음식, 그리고 캡션. 장인어른 칠순 기념. 두바이 5성급 호텔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진. 두바이 바르즈 알 아랍 호텔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민지 부모님, 둘째 아들 민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수영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있는 민지. 럭셔리 라이프. 세 번째 사진. 뷔페 테이블. 캐비어, 킹크랩, 랍스터, 와인 병들. 이게 진짜 부자의 맛. 네 번째 사진. 호텔방에서 찍은 셀카. 오션뷰 스위트룸. 마지막에는 동영상도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지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빠 칠순 기념으로 두바이 왔어요. 바르즈 알 아랍 호텔, 일주일 올 인클루시브. 진짜 미쳤죠? 키읔키읔키읔.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장인이 옆에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지? 200만 원은 없다고 하더니. 두바이 5성급 호텔? 일주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진 아래 댓글들을 봤습니다. 와 대박. 부럽다 유유. 언니 진짜 효녀네요. 이게 진짜 부모님 사랑이지. 장인어른 복 많으시네요. 히읗히읗. 민지가 댓글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히읗히읗 감사합니다. 부모님 행복이 제 행복이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어요. 바르즈 알 아랍 호텔 가격. 나왔습니다. 1박에 최소 200만 원. 일주일이면 1,400만 원. 항공료 4명. 최소 800만 원. 식사, 관광. 최소 500만 원. 총 2,700만 원. 나한테는 200만 원도 없다고 하더니 장인 칠순에는 2,700만 원을. 으악. 저는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응. 저도 방금 봤어요. 저 진짜 화나요.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고 하더니 저게 뭐예요? 큰며느리도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전화하세요. 당장. 응. 떨리는 손으로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둘째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어디야? 저요? 두바이요. 장인어른 칠순이라서. 뭐? 네. 5성급 호텔에 있어요. 진짜 좋아요.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너, 나한테 돈 없다고 하지 않았니? 네. 수술비 200만 원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둘째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근데 두바이는 갈 돈은 있어.
2,700만 원은 엄마, 이건 다른 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달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이건 저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다고. 네. 제 아버지 칠순이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나는 뭐야? 어머니는 어머니시죠.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희들. 정말. 어머니, 저희 여행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내 아들이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비 200만 원은 없지만 장인 칠순 두바이 여행 2,700만 원은 있는 아들. 박영숙 씨는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밝힌 300억 집의 진실. 충격의 반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날 저녁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며느리한테 들었어요. 둘째 인스타 봤다고. 응. 큰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 집이랑 연 끊어요. 연을 끊어.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뭘? 둘째가 사는 서울집. 엄마가 사준 그 집. 응, 알지. 15년 전에 샀잖아. 그 집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 큰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부동산의 화면이었어요. 서울 강남구동 84평형 아파트. 응. 현재 시세 300억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억. 그게 무슨. 엄마 15년 전에 얼마 주고 샀어요? 5억. 2009년이었어요. 남편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 총 5억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둘째 아들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엄마 명의는 엄마로 하세요. 세금 문제도 있고. 둘째가 그렇게 말해서 제 명의로 했어요. 하지만 둘째가 살았습니다. 큰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엄청 올랐어요. 그래? 15년 동안 6배가 올랐어요. 5억이 300억. 300억.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엄마, 둘째가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했어요. 뭐? 엄마 명의니까 엄마 도장 필요했을 텐데. 그때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엄마, 은행 서류 좀 사인해줘. 이게 뭔데?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래? 저는 잘 모르고 사인했었어요. 그게 담보대출 서류였던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했대?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생활비로 다 썼대요. 생활비? 네. 두바이 여행도 그 돈으로 간 거예요. 내 집 담보로. 내 집으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큰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가 사준 집으로 돈 벌면서 엄마 수술비 200만 원은 없다고. 그러면서 장인 칠수는 두바이 5성급 호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엄마, 그 집 팔아요. 집을? 네. 엄마 명의니까 엄마가 팔 수 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사는 집인데. 엄마, 둘째가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 수술비도 안 내는 놈이. 엄마 집에 살 자격 있어요? 하지만 엄마, 이대로는 안 돼요. 둘째가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큰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5년간 1억을 줬는데 수술비 200만 원은 없다고. 장인 칠수는 2,700만 원 쓰면서 내 집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하면서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자. 더 이상은 안 돼. 박영숙 씨가 사준 서울 아파트. 15년 전 5억, 현재 300억. 둘째는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비 200만 원은 없다고.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집을 팔기로. 복수의 시작.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집 팔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 집이신가요? 서울 강남구동 아파트요. 아, 그 동네요. 평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84평형이요. 부동산이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그 집 지금 시세 엄청 올랐어요. 알아요. 그래서 팔려고요. 오후에 부동산에 갔습니다. 큰아들이 함께 갔어요. 어르신, 이 집 정말 파시려고요? 네. 지금 시세가 300억인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팔 거예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 내놓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명의가 어르신이시죠? 네, 제 명의예요. 현재 거주자는요? 제 아들이 살고 있어요. 아, 그럼 아드님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말 안 했어요. 부동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큰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의가 우리 어머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매물이 공개됐습니다. 강남구동 84평형, 금매 300억. 문의 전화가 폭발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르신, 벌써 10팀이 보러 온대요. 그래요? 빨리 파세요. 네. 3일 후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어요. 이 집 제가 살게요. 현금으로 할게요. 정말요? 네. 300억 바로 입금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합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매도인 박영숙, 매수인, 계약금 30억 2월 10일, 잔금 270억 3월 10일, 도장을 찍었어요. 탁,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월 10일, 계약금 30억이 입금됐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은행 입금 30억 원. 평생 처음 보는 돈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둘째한테 말해야죠. 응.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0억 계약 완료. 계약금 30억 입금. 이제 둘째에게 알릴 시간. 둘째의 반응은?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 통쾌한 순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월 10일 오후 8시.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둘째는 여전히 두바이에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서울집. 팔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집 팔았어. 계약했어. 뭐, 왜 멋대로 팔아? 둘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우리 집이잖아요. 내 집? 명의가 누구 건데? 그건 엄마 명이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 내 명이니까 내가 팔았어.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장난치시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어머니, 그 집 300억이에요. 300억.
알아.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팔 수 있어요? 내 집이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우리 지금 당장 귀국할게요. 왜? 계약 취소시켜야죠. 안 돼. 엄마, 이미 계약금 30억 받았어. 취소 못해. 30억. 둘째가 경악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야.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떡하라고요? 몰라. 저희 갈 데 없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 너희는 두바이 갈 돈은 있잖니. 그건 장인 칠순에 2,700만 원 쓸 돈 있으면 집 구할 돈도 있겠지. 엄마, 그건 다른 거잖아요. 뭐가 달라? 장인어른 칠순이잖아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럼 나는? 엄마는? 나는 뭐야? 수술비 200만 원도 없는 사람. 둘째가 말을 잃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엄마, 나한테 수술비 없는 사람들은 내 재산이랑도 인연 없다. 엄마,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제발. 그리고 너희 3월 10일까지 집 비워야 해. 잔금일이거든. 엄마, 안녕.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둘째 번호를 차단했어요. 며느리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그런가? 네. 엄마가 옳았어요. 그 후 2주 동안 둘째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엄마, 우리 집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 손주들 생각은 안 해요? 모두 익십했습니다. 며느리도 보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역시 익십했습니다. 2월 25일, 둘째가 춘천까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딩동딩동. 엄마, 엄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문 열어줘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둘째가 울부짖었습니다. 얘야, 그만 가라.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둘째가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리도 같이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늦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얘야. 네. 너희가 나한테 한 것들 다 기억해. 엄마. 수술비 없다고 한 것도, 장인 칠순 두바이 간 것도, 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다 기억해. 둘째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제 가라. 3월 10일까지 집 비워. 창문을 닫았습니다. 3월 10일이 됐습니다. 잔금 270억이 입금됐어요. 총 300억.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집 잘 비웠대요. 그래요? 네. 어제 다 이사 갔대요. 그렇군요. 300억 계약 완료. 둘째는 집을 비웠습니다. 박영숙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결말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300억 중 5억으로 강원도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춘천 외곽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어머니, 집 정말 좋네요. 큰며느리가 감탄했습니다. 그치?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지?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고. 저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3월 20일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엄마 수술 잘 됐대요. 정말? 네. 이제 잘 걸을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회복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술비는 큰아들이 냈었는데 저는 그 돈 10배를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받아. 매주 주말 큰아들 가족이 놀러 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옵니다. 오, 우리 손주들. 마당에서 같이 놀고 밥 먹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큰며느리도 텃밭일을 도와줍니다. 어머니, 고추 많이 열렸네요. 그치? 올해 풍년이야. 둘째는 어떻게 됐냐고요? 모릅니다. 연락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가끔 큰아들이 말해줍니다. 엄마, 둘째가 경기도 어디 전셋집 들어갔대요.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며느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합니다. 며느리 민지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찢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니야. 됐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손주들은 무슨 죄예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둘째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수술비 200만 원도 없다고 하면서 장인 칠순에 2,700만 원 쓴 것. 제 집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한 것.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수술비 거절한 것.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큰아들 가족과 매주 만나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가끔 동네 친구들 만나 차 마시고,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300억 중 대부분은 큰아들에게 줄 거예요. 손주들 교육비도 제가 낼 겁니다. 둘째한테 1원도 안 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재산 때문에 저를 무시하는 자식, 그런 자식에게는 재산 줄 필요 없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오늘 사연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박영숙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수술비 200만 원은 없다고 하면서 장인 칠순 두바이 여행에 2,700만 원을 썼습니다. 박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사준 서울집 300억짜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연을 끊었습니다. 지금 박영숙 씨는 강원도 전원주택에서 큰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수술비 없는 사람들은 내 재산과도 인연 없습니다. 냉정한 게 때로는 내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잘했다. 둘째가 잘못했다. 나라도 그랬을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